하루 동안 쏟아지는 소식 중 중요한 내용만 선별해 방송하는 나라의 TV, 어려운 환경에 처한 나라의 TV 운영을 위해 구독료 후원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리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교단 반려견을 방해해 논란을 빚은 문재인이 반려견의 사파가 담긴 달력 판매 프로젝트 펀딩이 화제를 모았는데요. 모금액은 12일 오전 7시 기준 3,000명이 넘는 후원자가 모여 목표 금액 200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8,300만 원이 모였습니다. 달성률이 무려 4,178%입니다. 그런데 당초 이 프로젝트 설명란에는 모금액이 유기견 보호단체를 위해 기부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문구가 돌연 삭제되었습니다. 기부금 목적으로 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해당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규정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목표액 200만 원? 장난치나? 기부하고 싶으면 그냥 기부하지 그깟 200만 원이 없어 달력을 만들어 판다고? 그놈의 200만 원이 문제네. 200만 원 안 준다고 풍산개 2마리 내쫓더니 그 아이들 사진으로 200만 원 유기견 기부금 모은다고? 나이든 아버지가 이상하게 행동하면 젊은 딸이 말리든가 찌찌찌라고 혀를 차며 결국 200만 원 기부하고 8천만 원은 꿀꺽 하겠네. 돈에 환장한 가족답게 돈 앞에선 낯짝이 두껍다고 질타했는데요. 그렇습니다. 고작 200만 원 기부하려고 이 짓 쳐버리는 문재인 참 한심스럽고도 딱하지 않나요? 문재인 반려견 달력 관련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긴다는 프로젝트 설명글 일부를 거론하면서 진정 문재인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지 묻고 싶다. 도대체 북괴에 의해 피살된 고 이대진 씨의 생명보다 먼저인 것이 무엇이었는지 살아있는 모든 것들 안에 왜 고미와 송강이는 빠져 있었는지 국민은 묻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성동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지금 유기견 달력이나 찍어댈 때가 아니다. 풍산개 파양한 사람이 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지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행 처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두고 이상민 장관 스스로 먼저 물러났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박지원은 12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지난 11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박지원은 그러면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는 후배이자 측근인 자기가 스스로 사퇴해줘야 한다라며 자신 역시 김대중 대통령 시절 6번이나 담당 직책에서 사퇴한 바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박지원은 김대중 대통령 5년 인수위까지 5년 1개월간 저는 6번 나갔다라며 좋은 의미로든지 나쁜 의미로든지 7번 임명장을 받았다라고 밝혔는데요. 한마디 하겠습니다. 박지원 이 양반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 당신의 경우는 카드 돌려막기 한 거 아닌가? 아니, 이상민 장관이 앞서 사고 나길 바라며 사람들에게 밀라고 지시라도 했단 말인가? 그럼 그간 좌파 정부에서 난 사고도 전부 대통령과 장관들이 책임지고 물러났었어야지. 사고를 정쟁에 이용해 삥 뜯는 건 세월호 하나로 족하다. 박지원 씨, 당신은 과거 북한에 얼마나 송금했길래 저들은 허구한 날 미사일 쏘는 건가? 지금이라도 과거 대북 송금에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그냥 아가리 묵념하는 게 국익에 더 도움이 되니 제발 주제 파악 좀 하세요. TBS 김어준의 수명은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골수 좌파 김어준이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하차합니다. 2016년 9월부터 뉴스공장을 진행한 김어준은 그간 숱한 정치 편향성 등 논란에 휩싸여 왔는데요. 김어준은 12일 뉴스공장을 시작하며 앞으로 3주 더 뉴스공장을 진행한다며 그동안 20분기 연속 시청률 1위에 앞으로도 20년 더 하려고 했는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어준은 오늘까지 6년 2달 보름 324주 동안 방송을 했는데 올해 말까지 하겠다며 사정이 있는데 그 이야기는 추후에 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이 말인즉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딴지 방송에서 입전나게 털며 정권 뒷담화 더욱 까겠다는 소리로 들립니다. 김어준의 하차에는 앞서 서울시의회가 지난달 15일 본회의에서 TBS 지원 폐지 조례안을 처리한 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례안 통과에 따라
TBS는 오는 2024년부터 전체 예산의 70%, 약 300억 원을 차지하는 서울시 출연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그간 서울시의회는 뉴스공장을 비롯해 TBS의 여러 시사 프로그램에 대해 정치 편향성을 지적해왔습니다. 조례안 통과 직후 김종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TBS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을 공연하게 제기하는 등 가짜 뉴스를 남발해 오랫동안 시민의 스트레스를 유발해왔다고 지적했는데요. 결국 김어준 하차는 이리저리 눈치만 쳐보며 세월 보내던 오세훈이 아니라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이 해낸 거군요. 윤석열 대통령의 연말 특별 사면 대상에 조국이 마누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경심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 사면 대상으로 검토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결국 배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2일 정경심 전 교수는 연말 사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정경심 전 교수의 건강 문제 등을 고려해 사면을 검토해달라는 제안이 직간접적으로 전달됐으나 대통령실은 정경심 전 교수의 사면은 국민통합과 화합이라는 연말 특사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권 관계자는 정경심 전 교수는 징역 4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민통합 취지에서 사면이 검토될 수 있는 여야 정치인도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정경심 전 교수는 복역 중 건강상 이유로 행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 10월 4일 석방됐지만 서울중앙지검이 형집행정지를 더 이상 연장해주지 않으면서 지난 4일 재수감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최측근인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지면서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정진상 실장 공소장에 이재명과의 공모 여부 내용은 적시되지 않았으나 검찰은 두 사람 간의 관계를 정치적 동지라고 표현하며 본격 수사를 예고한 것입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정진상 실장을 구속 기소한 뒤 이재명 소환 조사 작업에 나선 상황입니다. 검찰은 정진상 실장이 대장동 사업자들에게 사업 관련 특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과의 친분을 활용했다는 취지로 범죄 혐의를 구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의 관계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하며 이재명 계좌 추적 등에 나선 바 있습니다. 법조계는 검찰이 정진상 실장 공소장에 이재명을 공범으로 적시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에 나선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 공동체나 정치적 동지란 표현이 피의자 신분을 뜻하는 데다 이미 이재명 계좌 추적 등 수사가 착수됐기 때문입니다. 향후 검찰은 이재명 측근들이 대장동 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성남시장 재선 및 대선을 위한 자금을 불법적으로 마련했다는 혐의에 이재명이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닌지 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라사랑님, 어려운 형편의 나라의 TV 운영 유지를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구독료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